자, 정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살벌했던 하루죠. 이런 시장 흐름을 처음 겪는 분들도 좀 은근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 차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코스피만 장중에 최저점이 10.8%까지 빠졌었고요. 마이너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7%인데 이런 하락이면 사실 금융위기급의 하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3월 19일 날 가장 크게 많이 빠졌던 게 마이너스 13.5%인데 오늘 마이너스 13.7%니까 저점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상 하락률로는 오늘이 더 컸죠. 자, 일단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 정도 급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먼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싹 드리고 나서 제가 어떤 가격을 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그 짚어드리는 가격 이하로 시세가 떨어져 내려온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구간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한번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도 사실 HLB는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이 꽤 괜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평온합니다. 지수가 이틀 동안 뭐 10몇 %대 빠지고 있는데 HLB는 오늘 4.6% 정도 빠지고 차트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죠. 이게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오늘 우리나라의 메이저들이 싹 다 던지고 있는데 HLB는 수급이 오히려 들어와 있죠. 이거 진짜 의미가 큰 겁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한번 싹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힘든 시간들이 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을 지금 한 3번째 겪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앞에 겪었던 2번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들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멘붕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시장에 대한 폭락은요, 총 7가지의 주요 이슈들이 한 번에 겹치고 쏠리면서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시장이다. 일단 요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두 가지도 아니고 7가지나 되냐, 이거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가지수가 많은 거부터 여러분들 좀 싸한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무시할 만한 사이즈의 하나여도 그게 뭐 7개 10개 모이면 꽤 데미지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걸 좀 보여주는 하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빅테크 기업들의 현황이에요. 일단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해오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 뭐 무난했어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향후 가이던스는 어땠냐? 가이던스도 높이를 엄청 과하게 올리거나 가이던스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뭐 그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캐펙스예요. 이 캐펙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마저도 사실상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었어요. 자, 그러나 AI 섹터 중심으로 해서 오픈 AI발 리스크를 좀 고려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GPT를 포함한 AI 제품 서비스 운영에 대한 막대한 비용으로 올해 최대 50억 달러 정도의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픈 AI. 그쵸? 하나로 약 7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 적자 우려와 또 AI를 도입시켜서 사업을 확장하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대비해서 큰 리턴이 없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뭐가 생기고 있냐? AI 버블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버블이 제기가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시세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줄줄이 악재가 겹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리세션, 경기 침체죠. 일단 미국의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 또한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 ISM 제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 세 번째로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입니다. 솔직히 꺾이기 시작한 폭으로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자, 우선 지표들이 대부분 다 꺾이고 있는데 특히 고용 같은 경우에 꺾인 폭으로 보면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로는 당장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우려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로 가려면은요,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 주기를 그릴 때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갈 때 침체까지 가려면 경기 둔화 국면을 거쳐갑니다. 둔화를 지나서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꺾이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이 둔화 국면을 소화하고 침체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침체다라고 이야기를 벌써부터 이건 조금 오바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고용지표나 ISM이나 다른 지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고용이 자꾸 문제잖아요. 이 고용 하나만 가지고서 경기 침체라고 모든 걸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는 GDP 성장률 증가율부터 시작해서 고용이나 뭐 다른 소비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는데 단순하게 고용이 고점 대비 꺾였다 이것만 가지고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바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용 데이터를 단순하게 지금 뭐 고용이 어느 정도고 실업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데이터만 너무 딱 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에 대한 수요도 함께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의 졸트라는 구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졸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2개월 뒤에 후행을 해서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는 하는데 미국의 해고율 있죠. 이 해고율 자체가 지금 사상 최저치인 0.9%라고 합니다. 근데 채용률 같은 경우에 또 사상 최저치래요. 해고도 적은데 채용도 적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자르지도 못하지만 채용할 정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이고 그냥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구인율도 좀 높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현재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거기에 적합한 인재는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가 들어오면 뽑기는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인율 자체도 여전히 높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만 놓고 보면은 부족함도 없고요. 그냥 적당하고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용이라는 지표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싹 살펴보면은 실업 관련 지표나 데이터 중에서 크게 변한 거는 이 실업률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 하나. 미국 경기가 정점 대비해서 슬로우 다운이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놓고 긴축을 이렇게 빡세게 했는데 경기가 여태까지 안 꺾인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일부러 꺾으려고 부러뜨리려고 힘을 준 건데.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원래 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경기를 컴다운 시키고 물가를 잡아내고 금리를 인하하는 요 루트였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좀 꼬인 거죠. 아무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용 하나만 가지고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지표들보다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것들이 좀 꼬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결집되면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요거 먼저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고용이 꺾인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절대값으로만 놓고 보면 정상적이다. 그리고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호재로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중동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번 중동전쟁은 사이즈가 더 커지고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전쟁만 일어나면 그런 의견들은 항상 나와요. 그래서 당장에는 시장에서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된다면은 WTI 유가가 급등을 또 보였어야 되는데 유가는 여러 가지 성향을 또 갖고 있어요. 경기의 화랑 국면이다 그러면 유가도 올라갑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공급에서 산유국들이 조율은 가능하지만서도 오펙 플러스라든지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를 조금 더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최근까지 뭐 트럼프 트레이닝이 어쩌니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달러 약세부터 시작해서 사실 증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리스크도 최근까지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다섯 번째,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 요게 일단은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시장에서도 지금 당장에 이걸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은 계속 금리가 좀 저렴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BOJ에 의해서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국면이고 일본은 올리는 국면이니까 이 갭이 빠르게 좁아지잖아요. 한쪽만 빠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다 보니까 갭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엔화가 엄청 싸기 때문에 엔화를 좀 빌려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배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리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로 다시 매수를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장 중심으로 매수했던 게 또 어떤 종목들입니까? 대표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투자했던 이 투자 자금이 대략적으로 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채권까지 같이 합하면은 채권도 2.1조 달러라고 해요. 한화로 합치면 약 5천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근데 이게 엔고로 바뀌니까 이 돈이 이제 본국으로 역류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자산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거기다가 미국 시세랑 미러링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당연히 증시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6번째, 신용잔고예요. 이미 2주 전부터 우리나라의 신용잔고가 살짝 꺾이고 있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19조 원대였기 때문에 이게 뭐 적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수급이 내일 한번 싹 다 털릴 것 같습니다. 뭐 전체 19조 원이 다 털리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큰 덩어리로 털릴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개파락이 또 한번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항상 폭락장 끝에는 이 투매 뒤에 투매가 있습니다. 당장에 금융위기나 대공황, 경기 침체 이런 걸 선언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러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만 집중해서 포지션을 취하고 홀딩해도 돼요. 물론 버티기 힘들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 본질이라는 건 예를 들어 HLB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임상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사실상 얘네한테는 호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할 이유가 솔직히 다른 종목에 비하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사실 덜 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시장, 여러분들이 뭐 HLB만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HLB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장 물론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무섭다 그래서 다 빠진 저점에다가 매도를 해놓고서 또 내일 기술적 반등 나오면 또 쫓아 샀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빠져가지고 또 다시 또 저점에 팔고 이래버리면 등락 자체는 얼마 안 보였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절대 지금 여러분들 사고팔고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더 많이 증발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여러분들만 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도 로스컷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청산당하는 물량들이 진짜 많았어요, 오늘. 근데 장 막판에 어떤 의도의 수급인지까지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당사자는 아니니까. 근데 보시면 기관들 요 초록색 선이거든요. 동시효과에 호로록 털려버리는 것을 외국인들이 싸그리 다 받아서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가 2조 원대를 훌쩍 넘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동시효과로 장 마감된 시세를 놓고 보시면 선물이 9천억 원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오히려 메이저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수와 시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났지만 이런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HLB도 해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이 무조건 하락장이고 폭락장이고 무섭고 두렵고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기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저 내 계좌만 보면서 아이고 곡소리 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는 시장 때문에 빠졌으니까 왜 시장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시간으로 IT 종목 위주로 하락이 커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7가지 있죠. 이 7가지 물론 너무 많은데 이 내용들만 딱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하락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번째 맞아보고 있는데 앞에 맞았던 2번과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는데 솔직히 전 지금 겁이 안 나거든요. 파생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NETN 해지를 좀 취하셔라. 코드번호 570095라고 적어놨죠. 여기다가 570095라고 입력하시면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고 제가 설명 다 드렸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딩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건 이미 시장에서 다 신호를 보내줬단 말이야.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럼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엔이 상승하는 거에다가 배팅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파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로 지금 수익 실현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25% 오르고 있어요. 이 폭락장에 얘는 지금 오늘 9%나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똑바로 배팅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ETF, ETN 하면은 그냥 인버스, 뭐 레버리지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지수에 대한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무조건 잘났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냥 뭐 계속 물만 타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 짝퉁 같은 인간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시장을 정확하게 지금 진단해드리고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락을 방어하고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장 무관하게 제가 수익 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물론 내가 10종목 들고 있으면은 10종목 모든 종목이 하락장에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지. 오늘 상승 종목이 뭐 30개밖에 안 되는데 2,800개 중에 30개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한두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지를 해놓거나 수익이 되는 쪽으로 종목을 포지션을 취해놓으면 그래도 내 계좌가 덜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수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5골 먹힐 거 한두 골만 먹히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뭐 당장 돈을 달라 합니까? 뭘 합니까? 물론 저희 정규반으로 오실 분들은 바로 오시면 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뭔가 다 꼬인 것 같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연락을 달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합법적인 선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려보겠다고요. 돈 한 푼 안 받고. 근데 지금 하루 건너 하루가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뜸들이고 또 하루 넘기면 또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대응을 취해야 될 것 같다. 뭔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빨리 결정내서 행동으로 옮기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하루하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연시키면 그 지연시킨 만큼에 대한 페널티를 다 스스로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 떠안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줍잖은 차트만 가지고서 줄 긋고 선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 같지도 않은 사람들의 영상은 진짜 그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1차적으로 급락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IT 위주로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HLB 같은 종목들은 지금 팔지 말고 보유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대다수의 종목이 많이 빠졌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종목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IT 쪽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도 빨리 팔으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이라도 팔았던 분들은 혹은 오늘 아침에 시초가라도 팔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라도 손실을 방어했을 거예요. 안 팔고 끝까지 가져오신 분들 최소 10% 이상 오늘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쵸? 아니 10%가 네 집 개 이름이냐고. 이거 보세요. 반도체 다 작살났어. 반도체 쪽으로 혹시나 들고 있거나 HLB가 아닌 다른 종목을 들고 있는데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거나 뭐가 됐든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연락 주시라고요. 뭐 당장 가입을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안 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합법적인 선에선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하락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마 처음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크기는 컸고 굉장히 위협적이기는 했지만 이 하락장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하락장입니다. 이런 경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주식을 10몇 년 하면서 지금 3번째 겪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오늘 하루를 정리를 잘 하고서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크게 성공하실 분들이시고 그냥 대충 넘기고서 아유 하락장 때려쳐 하고서 그냥 가가지고 소주나 한잔하고 하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메이저 주체들은 그러한 성장이 없는 분들의 돈을 계속 갉아먹고 그들이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더 뺏기고 싶지 않다면 오늘 하루 제 영상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잘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합법적인 선에서 전문가의 뭔가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 하고 싶은 말, 궁금하신 점 아무거나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도주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 정규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규반 문의를 주시면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별도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 번호는 010-6644-3303이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합법적인 선에서 도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해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요. 그래도 그쵸?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